치매랑 파킨슨이 연세가 드시면서 제일 요즘 겁나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쭉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매가 뭔가 하면 보통 노망인 줄 알잖아요. 치매는 노망이 아니에요. 노망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정상이던 사람이 여러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그거를 치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망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기억력 같은 게 주로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검사로 해서도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치매의 원인은 뭐냐? 사실은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신경퇴행성 병이 생겨서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 생겼다는 게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이 10명 중에 4명이 치매가 와요. 그 다음에 이쪽 동양이나 우리나라에 많은 게 혈관성 치매.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중풍기가 많이 와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염증 생긴다든지 종양이 있다든지 머리를 다친다든지 뭐 갑상선 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흔한 거 알츠하이머 병하고 파킨슨 병 그리고서 혈관성 치매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치매 증상을 보면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기억력이 제일 많이 떨어지죠. 다 기억 떨어졌다고 병원 오시는 분이 많은데 기억력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식사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옷 입는 것도 힘들어지는 분이 있고 망상 빠지고 우울 증상 나타나고 다른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게 다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럼 보통 기억 까먹는 것도 건망증하고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망증하고 치매랑 완전히 구분을 겉으로 못해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뭐냐 하면은 건망증은 누가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요. 근데 치매는 힌트 백날 줘봤자 기억을 못해요. 왜냐? 머릿속에 아예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망증은 젊은 사람이나 멀쩡한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치매는 진짜로 노망 환자들, 노망으로 가는 병적으로 기억이 떨어진 환자들. 그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죠. 치매 때문에 기억이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병적으로 기억이 떨어지는 건지 건망증인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도 막 기억 잘 까먹잖아요. 그러다가 안정하면 좀 기억나고 그건 건망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도의 인지 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치매랑 정상하고 사이에 있는 거예요. 기억은 떨어지고 좀 병적으로 떨어졌는데 다른 증상들은 다 좋아요. 다른 증상들은 다 좋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치매라고 하기는 그런데 뭔가 인지력이 떨어졌다 하는 거를 경도의 인지 장애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치매 문고리 잡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문고리 잡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한다고. 보통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1년에 2명 왔다 갔다가 치매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요거는 치매 전 단계인데 요때부터 이제 관리받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보통 기억 많이 떨어지는 걸로 시작을 해요. 돌아가신 분 뇌 조직을 보면은 정상 사람은 뇌가 이렇게 빵빵해요. 근데 알츠하이머 환자들 이렇게 쪼글쪼글해져 있어요. 뇌가 퇴행성 병이 생긴 거죠. 요거는 정상 사람 뇌 MRI고 요거는 알츠하이머 병 MRI인데 쪼글쪼글해져 있잖아요. 여기 빵빵한데. 그쵸? 여기도 빵빵한데 요런데 공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위축이 있거나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그래서 치매가 있는 분은 나중에 MRI 찍어서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거는 펫이라는 사진이에요. 뇌 기능을 보는 사진인데 정상 사람은 이렇게 동그랗게 진하게 있는데 알츠하이머 병 환자는 이렇게 뒤쪽으로 이게 머리의 뒤쪽이에요.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보여요. 이런 걸로 힌트를 많이 얻어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뭐냐? 혈관성 치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중풍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에는 적은데 우리나라는 한 36%라고 하니까 많죠? 종류가 많아요.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치매는 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중풍기가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증상은 없는 거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그만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게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치매고 전략적 뇌경색은 뭔가 하면은 의식을 담당하는 데 뇌경색 같은 게 한 방 딱 맞아갖고 인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치매라고 해요.
뇌출혈에 의한 치매는 뭔가 하면은 그 부위에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보면 MRI인데 허연 거 많잖아요. 주위에 삥 둘러서 있잖아요. 요게 실핏줄이 많이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건 뇌 조직이 죽은 거거든요. 뇌는 빵빵한데 안이 뇌 조직이 죽은 거죠. 그러면 요게 쪼글쪼글한 거나 속에서 뇌 조직이 죽은 거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뇌 조직이 조그만 거는. 그래서 생기는 게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혈관성 치매예요. 요거는 뭐냐,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데고 여기 언어를 담당하는 데인데 여기에 병이 와버리면 동문서답해요. 헛소리하고. 그러면 갑자기 다 치매 왔다고 막 보호자분들이 막 끌고 와요. 여기는 환자가 가만히 뭐 의식도 못 차리고 잠만 자고 그런 분도 많아요. 그래서 다 노망 왔다고 끌고 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뇌출혈이 생긴 거죠. 이런 부위에 뇌경색이 생겨도 증상은 똑같아요. 혈관이 터지나 막히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 뭐가 있냐?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콜레스테롤, 담배 피우는 거. 모든 게 이게 뇌경색 위험 인자들이에요. 뇌경색 위험 인자들인데 그게 이제 뇌경색 같은 게 많이 오면 아까 치매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 인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혈관성 치매뿐만이 아니고 그냥 치매의 위험 인자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혈관 치매 갑자기 생긴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혈관성 치매가 뇌경색이 갑자기 오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발음 장애가 있다는 거는 뇌경색이 생기면 발음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서 사례자도 들리고 뇌졸중 위험 인자가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중풍기가 많이 생기면요, 걷는 것도 이상해지고 감정 조절도 안 돼서 뭐 결혼식장 가서 막 슬프게 울고, 그리고서 삼키는 것도 안 돼서 물 먹은 사례 들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혈관성 치매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예전에 뇌졸중을 앓았다고 하면은 뇌경색 위험 인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말씀드렸죠? 보폭이 좁고 다리가 끌리다고, 자세도 꾸무정한다고. 이게 자기도 모르는 중풍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오면은 걷는 것도 이상해져서 파킨슨 증후군하고 모양새가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걷는 게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치매를. 그 다음에 파킨슨 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 파킨슨 병은 뭐냐? 제일 흔한 신경퇴행성 병이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두 번째로 많은 게 파킨슨 병이에요. 물론 이것도 확진은 안 돼요. 확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뇌 조직 검사하기 때문이에요. 파킨슨 병을 다 떠는 병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앞에 떠는 게 제일 많이 보이니까. 근데 10명 중에 2명은 안 떨어요. 파킨슨 병 환자 중에서. 떤다고 다 파킨슨 병 아니에요. 떠는 환자 중에서 일반 수전증이 더 많아요. 그러면 파킨슨 병은 뭐냐? 물론 눈에 보이는 게 80% 정도가 떠니까 떠는 병도 맞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는 병이에요. 그래서 안 떠는 파킨슨 병도 많아요. 떤다고 다 파킨슨 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그래서 파킨슨 병이 문제가 40%에서 치매가 동반되고 그 이상에서 우울증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 중에 얼굴도 표정도 없고 근육이 굳고 조용히 있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우울증인 줄 알고 우울증 약 먼저 먹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생기는데 이거는 병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킨슨 병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60대 이상에서 1% 정도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한 젊은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40대에서 70대 사이에 잘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10만 명, 15만 명 정도로 파킨슨 병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킨슨 증후군까지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다른 그 근처에 병들이 많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서 고령화 사회가 점점 되니까 더 많아지겠죠. 남자는 조금 더 많이 생긴대요. 파킨슨 병도 제가 확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돌아가신 다음에 머리를 중내라는 데예요. 요 부분인데 이거 옆에서 머리를 본 거예요. 원래 검은 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흑질이라는 건데 파킨슨 병 환자는 그게 없어져 있어요. 흑질이라는 게.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런 게 보이면 이거는 순수한 파킨슨 병입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킨슨 병도 확진은 안 되고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병도 확진은 안 되지만 추정 진단으로 계속 경과를 보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확진이 안 되는 거는 아까 알츠하이머 병도 그 조직을 보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파킨슨 병도 여러 검사를 하면서 힌트를 계속 얻어요. 진단에 대한 힌트를 추가로. 그래서 MRI라든지 뭐 뇌 혈류를 봐서 기능을 보는 사진이라든지 도파민의 모양을 보는 사진이라든지 많거든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도파민에서 도파민의 활성도를 본다고 보면 돼. 어느 정도 보면 도파민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는 검사예요. 정상 사람은 빨간 게 여기까지 와 있어야 돼요. 근데 빨간 게 여기만 있고 여기는 빨간 게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도파민이 몸에 부족한 거를 시사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부분은 순수한 파킨슨 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하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면서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요거는 뇌 혈류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파킨슨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냐 보는 건데 요게 기저핵이라는 데예요. 요런 데가 같이 떨어지면서 뒤쪽이 같이 떨어져 준다고 기능이.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파킨슨 쪽으로 가깝구나 하는 힌트를 많이 얻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 검사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임상적인 증상까지 더불어서 이게 파킨슨 병에 가까운지를 추정 진단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철심을 쉽게 말해 철심 같은 걸 박아요. 그러면 마지막 약 먹던 거에 약 효과가 없었을 때 여기 전기 자극을 해주면서 약을 용량을 줄이면서 그 전에 있었던 증상을 좋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약 효과가 없을 때 이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행했을 때.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 예전처럼 파킨슨병 환자가 많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관리만 잘 받고 그러면은 조절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막 약을 먹으면은 처음에 조절 잘 되는데 몸이 막 꼬이고 난리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약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약균이 시간이 줄고. 그럴 때 이런 수술은 효과가 좋아요. 대신 걷거나 발음이 안 좋거나 하는 거에는 효과를 별로 못 봐요. 그래도 요 위에 있는 증상, 몸 움직이고 약 효과 짧아지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생활을 편하게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주로 할 수 있어요. 순수한 파킨슨 병만 할 수 있어요. 제가 파킨슨 증후군도 있다고 했잖아요. 비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술해도 수술 효과를 크게 못 봐요. 그리고서 웬만한 젊은 환자들이 좋고 도파민 치료에 반응이 좋다는 게 순수한 파킨슨 병이 도파민 치료에 반응이 좋거든요. 인지기능이 치매 환자들 했다가는 이 수술 부작용인지 구분도 안 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서 보호자분이 관리를 해야죠. 수술만 해놓고서 보호자분이 옆에서 돌보지 못하면은 그거는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파킨슨 수술한 다음에도.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이 맑으시면서 가능한 젊고 순수한 파킨슨병 환자, 정정하신 분이 수술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파킨슨병의 운동질환이라 말을 했는데 치매에도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파킨슨병 말고 요즘은 비운동 증상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울증도 아까 많이 나타난다고 했고 자율신경계 문제, 앉았다 일어날 때도 더 어지러울 수 있고 대소변장애 관략근 문제도 더 생길 수 있고요. 수면장애도 생겨서 잠자다가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 못해서 이상한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서 치매는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생긴다고 했고 특히 치매는 뭐 이상한 소리하고 헛개비도 많이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증, 애매모호한 통증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킨슨 환자가 나중에 가서 감각도 이상하다고 하고 이쪽 아프다고도 하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파킨슨 병은 단순하게 운동 질환이 아니고 비운동성 증상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면서 조절을 간간히 계속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괜찮거니 하다가 그냥 병도 키울 수가 있고 이거랑 연관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프다고 하면은 다른 데 막 다니면서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서 인지력도 초기에 빨리 확인을 해서 많이 진행되기 전에 속도를 늦추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사용해야 돼요.
치매에서는 이상 행동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망상, 환각, 헛거 보이고 우울한 기분, 잠도 못 자고 막 돌아다니고 안절부절하고 공격적인 행동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는 치매도 많거든요. 아까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병하고 동반된 치매에서는 이게 초기에도 잘 나타나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면서 와요. 망상 같은 경우는 뭐 10명 중에 1명, 7명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많이 생겨요, 사실은. 특히 파킨슨병이나 혈관 치매는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뭐 물건 훔쳤다고 하고 배우자들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공격적으로 막 생기고 그래요.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고 환각, 헛거 보이는 거. 겁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헛겹이 보이고. 어떤 분은 뭐 구렁이랑 맨날 싸운다는 분도 있고 밤마다. 헛겹이 보이는 분들 많아요. 우울한 기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증 많이 생겨서 파킨슨병하고 오인할 수도 있고 치매랑 동반된 우울증도 많다고. 우울증이 있으면 인지력은 더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우울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말씀드렸죠? 이상 행동이 인지 장애보다 더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런 보호자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피부로 와 닿으니까 이상 행동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약물로서 힘들 때는 조절을 해 드려요. 행동 조절하는 약으로. 치매도 처음에는 약 갖고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근데 부작용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생기는데 울렁거리고 토하고 뭐 설사도 생기고 배도 아프다고 하고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요즘은 수술이나 고거를 사람들이 치매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침습적으로, 그러니까 침범을 하지 않는 그런 치료가 또 연구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장으로 해서 머리를 순간 자극을 해서 인지력을 좋게 해보자. 또 하나는 전기 자극을 꾸준히 해서 조금 좀 인지력을 좋게 해보자. 요거는 파킨슨병에서 운동이나 그것도 좀 좋게 해보자 하는데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치매에 그럼 왜 치료가 중요하냐? 요즘 다 오래 살잖아요. 기본이 거의 뭐 100살은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노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 떨어지거나 하는 건 진행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치료하다가도 중간에 멈추는 사람은 또 확 나빠져요. 이거는 약을 먹어서 몸에 뭐 진통제처럼 금방 호전되거나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거 뭐하러 먹어? 하고 안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6개월, 1년, 2년 있다가 갑자기 노망돼서 뭐 보호자분들하고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기 발견이라 써놨잖아요. 그래서 파킨슨 병이나 치매나 조기에 관리하고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 효과가 높다는 건 이제 진행 속도를 최대한 막는다는 거고. 치료 가능한 치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건 퇴행성 병 말고요. 머리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뇌염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치료했을 때 2차적으로 좋아진다는 개념이고요. 하여튼 속도만 늦춰서 일상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개념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치료 예방을 위한 게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치매 강인하면 예방 뭐 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여러 가지 다 써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얼마나 잘 하냐예요. 규칙적인 생활 잘 하고 편식 안 하고 몸에 골고루 드시냐. 결국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회 활동 잘하는 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꿍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은요, 무조건 나빠져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 활동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서 규칙적으로 하고 밤낮 안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보통 낮에 가만히 할 일 없으면 누워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그러다 보면 밤에 딴 생각하다 보면 순간 선잠자다 깨면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더 진행이 빠르다고요. 그리고 우울 양상도 혼자 있으면 더 심해지거든요. 아까 제가 우울증이나 그거 있으면 더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사람들 어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식사 골고루 잘 드시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써 있는 게 그 얘기예요. 말만 멋있게 1, 2, 3, 4, 5, 6번 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치매랑 파킨슨병은 호전될 수 있는 건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예방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좀 받아볼게요. 감사합니다.